같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시험 물어볼래 얘들아. 시험이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풀 때는 쉬웠는데 채점하니까 어려웠어. 아 너무 정확한 얘기다. 너무하다. 일단 난이도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 난이도는 6평보다는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평이했다. 채점하기 전에는 쉽네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채점을 하다 보니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이번 예상 등급 컷이긴 한데요. 이번 예상 등급 컷으로는 화작의 기준에는 92점, 언매 기준 88점으로 1컷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잖아. 그러니까 좀 비교하기 쉽게 6평 등급이랑 바로 보여주면 6평은 1컷이 86점이었고 화작 기준 9평은 1컷이 92점, 6점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언매 기준도 6점 차이 나죠. 한 3문제 정도 더 등급 컷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일단 문항 구성은 동일하고 이건 이제 픽스 같아. 1번에서 17번 독서 나오고 독서도 순서대로 독서법 나오고 가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사회지문 나오고 마지막 과학기술지문 나오고 하는 순서까지도 이제 완전히 픽스인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n분의 1을 해봤어요. n분의 1을 해봤더니 선택 과목 먼저 보자. 35번에서 45번 선택 과목의 정답률을 n분의 1을 해봤더니 화작은 87%고 언매는 80%였어. 이거 지금 보니까 뭐가 더 어렵게 출제된 것 같아? 언매가 더 어렵게 출제된 것 같지 않아? 그지? 잠깐 마이크 좀 바꿀게. 소리가 조금. 이게 더 잘 들리지? 잠깐 바꿀게. 잘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잠깐만. 왜 이렇게 지금 모자라지? 일상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이쪽으로 올게. 일단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작 기준의 정답률 퍼센테이지는 87%, 언매는 80%거든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언매가 좀 더 어렵게 나왔구나 라는 사실. 근데 체감은 이거보다 더 어렵지 않았어? 맞아. 떼고 얘기할게. 이거 언매잖아. 언어만 계산해보면 35번에서 39번까지 5문제의 평균 정답률은 65%였습니다. 어려웠어. 실제로 아마 우리 아이들 언매에서 시간 좀 꽤 걸렸을걸? 맞아요. 특히 요 밑에 있는 문제 기억나? 37번 문제 가시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매 어려웠어요. 네가 못한 게 아니라 어려웠고요. 네, 제가 오늘 수업 오기 전에 해설 강의 찍고 왔거든요. 수업 오기 전에 해설 강의 찍었는데 언어만 1시간이 넘게 나왔어. 할 말이 엄청 많았단 얘기지. 그거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언매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할게. 자, 그리고 1번에서 34번 공통 과목 계산해 봤더니 그지? 언매가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다라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점에서 좀 더 유리하겠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14, 16, 13번. 언매 기준 13, 14, 16번입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바로 말해볼게요. 13번 유류분 보기 문제. 기억나시죠? 16번 동그라미 그림 문제. 그 다음 14번 문제는 비문화 지문 밑에 바로 달려있는 적합도 중요도에서 그 내용 일치 문제. 이렇게. 다 기억나잖아. 네. 재밌는 게 있지 않아? 원래 순서 거의 똑같거든. 몇 번이 순서가 다르냐? 그치? 이런 일이 없거든. 되게 특이하단 말이지. 이 13번 문제가 뭐냐면 유류분 보기 문제. 문과 친구들이 화작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유류분이 거기 나오지 않아?
그치. 정치, 법과 정치에 나오지 않니?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그나마 좀 잘 본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이과 친구들 같은 건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시험 끝나고 우리 아이랑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바로 뭐였냐면, 유류분 이 얘기랑, 파마늘 새끼. 약간 이거. 너무 와닿지? 아니, 겨드랑이에서 파마늘이 왜 나와? 읽는데 너무 충격이지 않았어? 겨털인가? 막 이러면서 혼자 뭐 숨어서 이거 보는 장면 그거 뭔지 알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아.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유류분이 약간 문이과를 가르는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되게 복잡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 일단 영역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부터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볼게. 아이들이 우리 애들한테 쉬웠어 어려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쉬웠어 어려웠어? 라고 물어볼 때 쉬웠어요 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 이렇게,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째려본단 말이야. 애들이 이런 반응은 쉬웠다는 이야기야. 근데 잘 봐.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채점했는데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 너무 적합한 표현이야. 길이는 적절했고요. 우리 아이들의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내가 다 읽었나 못 읽었나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문제까지 손을 대면 우리 아이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채점하니까 어려웠다고 했죠. 까다로운 난이도였습니다. 독서에서 계속 왜 이러죠? 잠깐만요. 떴나요? 안 떴죠. 액땜하려고 그러나 보네. 네, 독서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길이와 까다로운 난이도였다라는 거. 문항 구성이나 지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년과 싹 다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살펴볼 표는 바로 이 표예요. 1번에서 3번 독서법은 어땠어? 괜찮지 않았어? 아도르노는 어땠어? 나쁘지 않았지? 뭐가 좀 나빴어? 유류분부터 나쁘기 시작했지. 유류분 펴보자. 유류분 위에다가 써놓을게. 유류분 지문 위에다가 수능 특강 302쪽. 수능 특강 페이지 302에 있는 지문 연계한 거예요. 수능 특강 302페이지.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수특. 자, 그 다음 또 우리 아이들이 동그라미 문제 있었지. 그건 지문이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근데 막상 문제 풀 때 거겁거리면서 걸렸잖아. 그 위에도 써놓을까? 수능 완성 32페이지. 됐나요? 네. 거기 들어볼까? 얘들아 어떻게? EBS 연계되는데 독서? EBS 연계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네가 좀 전에 어려웠어요 라고 말한 지문이 뭐였냐면 마지막 이 두 개였을 거야. 우리 애들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좀 전에 기억나지?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3번, 14번, 17번 이 세 개 제일 많이 틀렸다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전부 다 뭐로 출제됐냐면 EBS 연계로 출제됐다는 거. 선생님 이번 시험만 그런 거 아닐까요? 잠깐 옆집 갔다 올게. 우리 6평에서 되게 어려웠었던 지문 기억나? 6평에서 무슨 지문 좀 어려웠었어 얘들아? 비타민 K가 어려웠던 친구도 있었을 거고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14번 문제였던 것 같아. 무슨 지문이었지 얘들아? 이중차 문법 지문. 둘 다 EBS 연계였어요. 작년 6평 가볼까요? 작년 6평에서 애들 진짜 많이 틀린 문제가 뭐였냐면 PCR이었어. EBS 연계였어요. 제가 작년 모평 해설 강의 때 야, 이 정도면 그림 하나는 주는 게 맞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EBS에 그림이 있어요. 작년 수능, 9월은 쉬었으니까 1컷이 98이었으니까 작년 수능에서 제일 악명 높았던 지문이 무슨 지문이었지? 브레턴 우즈, EBS 연계였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작년 6월도, 작년 9월도, 작년 수능도, 이번 6월도, 이번 9월도 총 5번의 시험에 걸쳐져서 킬러 지문이 EBS로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험지 맨 앞에다가 쓰자. 1번 EBS 독서. EBS 독서 풀어. 풀었으면 좋겠어. EBS 독서 풀어.
EBS 독서 푸세요. 아시겠죠? 네. EBS 독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거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도움돼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니면 쌤 저는 사실 수특 풀었는데 연계되는 거 진짜 거의 못 느꼈어요.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쪽수 써줬잖아. 우리 좀 전에 쌤이 두 지문 쪽수 써드렸을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나는 풀었던 기억이 있잖아. 집에 가서 수특을 펴서 문제를 풀어봐. 그리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겠지? 그리고 나서 그 지문이랑 이번 구평에 나왔던 지문을 비교해봐.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재가 연계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는 내가 백그라운드로 알고 있었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두면 이 정도는 시험에서 내가 연계발을 느끼겠구나 라는 그 선이 보일 거야. 그래서 그 선대로 물론 뭐 베스트는 제가 EBS 책을 딱 펴놓고 자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 이거랑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랑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거랑 이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책이 아니라서. 저작권법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EBS를 이 사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책 자체를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해주는 게 너무 화가 날 뿐이야.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번 찾아서 분석해봐. 내가 쪽수는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는데 어떤 친구가 쌤 저는 근데 사실 그만큼의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만큼의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자, 내가 지금 바로 너한테 물어볼게. 너 어떤 지문 제일 싫어해? 쌤, 저 이 지문 시험장에서 만나면 좀 약간 싫어요. 어떤 지문? 경제 지문. 어떤 지문? 사회 지문? 어떤 지문? 경제 지문. 어떤 지문? 지금 말했잖아. 그 챕터는 반드시 봐. 지금 네가 머릿속에 저는 과학이요. 저는 기술이요. 저는 경제 하는 파트 있었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 내가 낯설다, 어렵다, 싫다 하는 지문들은 무조건 EBS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저는 EBS 이제 소재를 막 풀었는데 이걸 어쨌든 다른 지문에도 연계하는 연습 해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2감 모의고사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쌤도 2감에서 지금 2감 파이널 오프를 해설 강의를 찍기 시작했단 말이지. 지금 2회차까지 찍었거든. 그래서 뒤에도 쭉쭉쭉쭉 올리겠지. 2감 독서도 어차피 전부 다 EBS 연계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연계 연습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같이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계속 갈게요. 두 번째. 또 써볼까요? 2번 문해력. 방법은 좀 이따 띄워줄게. 너네가 아까 너무 정확한 말을 했어. 읽긴 다 읽었는데 문제를 틀렸어요. 그게 문해력이야. 우리는 글자는 다 읽어. 한국인들은. 그런데 떨어지는 게 뭐냐면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이 평가원의 바뀐 어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단락이 있어. 유류분 한 번만 갔다 올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지막 단락 봐봐. 마지막 단락이 찾았냐?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 읽을 때? 되게 이상했을 거야. 왜 되게 이상했냐면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가 상승을 고려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 있잖아.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가 상승이 밑줄 친 기억의 바로 뒤에 기억의 앞에는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이라고 하면서 또 두 줄 밑에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읽었어 우리 애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이야.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밑에 뭐라고 하냐면 또 시가 상승의 원인이 뭐든 상속 당시 개시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읽고 나서 뭐야? 시가를 고려하라는 거야?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대체 뭔 소리야?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거야? 라고 머릿속이 되게 흐릿해졌잖아? 너 이것 때문이야. 선생님 파이란 1강 때 했던 얘기 기억나? 글을 쉽게 읽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의 어법이 바뀌었어. 지시어나 접속어를 되게 많이 준다 그랬지. 지금 마지막 단락도 봐. 마지막 단락에서 맨 처음에 질문을 던졌어. 그리고 나서 기억 바로 뒤에 다만이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또 마찬가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이때는 이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에는 이렇게 라고 지시어가 지금 다 보이지.
그러니까 나는 글을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수월하게 읽었으니까 문장을. 근데 의미를 곱씹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의미를 곱씹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가볼게. 5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만 읽어보자. 이렇게부터 읽어봐봐. 이렇게 읽어주세요. 시작. 밑줄 쳐볼까? 지분을 계산. 지분 계산은 어디 나와 있었냐면 바로 위에 단락에 있었을 겁니다. 지분 갔다 올게요. 바로 위에 단락, 그러니까 4단락이죠? 4단락에 하나, 둘, 셋, 셋째 줄 찾았나요? 블러블러 하다면 유류분권자는 4단락의 셋째 줄 문장이에요.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여기 찾았지? 요 문장부터 읽어볼게. 그 물건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 물건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했어? 지분이라고 했지. 자, 그럼 지분을 분자 분모의 형태로 써봐. 옆에 정보 가공해봐. 물론 좀 이따 이거 지문 설명할 거야. 지금 네가 읽은 거 정보 가공해봐. 됐어? 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 그대로 써볼게. 블라블라 하다면 유류분권자는 물건의 가치,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국에 물건 가치의 금액이겠지? 물건 가치의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거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분자 분모의 형태로 바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분이라고 계산을 한대. 그럼 우리는 지분을 계산할 때 필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겠네요. 첫 번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자. 두 번째, 물건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뭐를 뽑아낼 수 있냐면 지분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락 이제 다시 내려가자. 마지막 단락,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가 변동하면 밑줄 쳐볼까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고개 들어볼까? 결국에 이 분자를 계산할 때에는 뭐를 고려한다는 거야? 시가를 고려한다 안 한다가 해당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겠니?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밑에서 셋째 줄, 마지막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가보자.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그럼 고개 들어볼까? 이놈을 근거로 뭐를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할 때. 그럼 우리는 한 놈이 더 필요하잖아. 누가 필요해? 이 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놈을 계산할 때는 맨 마지막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거 네가 이렇게 분자 분모로 나누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놈 얘기구나.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 그럼 얘는 어떻게 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라고 끊어서 독해해야 되는 거. 이게 문해력이란 이야기야. 근데 우리 아들 글을 읽을 때 그냥 다만 이렇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란 말이 나와 있으면 내가 그 문장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곱씹어야 돼. 그래 내가 써놨지. 단순히 틀린 그림, 이거 쓸 필요 없어 너는. 단순히 틀린 그림 찾기. 왼쪽 어딨지 오른쪽 어딨지 이렇게 하면 썰려. 너 3등급 받으면 안 되잖아 수능에서. 난 네가 더 잘 봤으면 좋겠어. 더 잘 봤으면 좋겠고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계속해서 문장을 씹어야 돼. 이 말 왜 했지? 이 내용 왜 나왔지? 평가원은 계속 바란다?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얘들아 12번 발문 봐봐. 어차피 우리 이 페이지 봤으니까 12번 발문.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에 동그라미 쳐볼래? 이유. 이 말 왜 했는지잖아. 앞장도 가봐 6번.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어? 동그라미 쳐. 이유.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면. 어떤 말인지 이해되겠어? 결국에 평가원은 이 말 왜 했지? 이 내용을 왜 얘기했지? 이 말을 왜 한 거지? 이 생각을 네가 계속 하면서 글을 읽나 못 읽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의도가 지금 다 드러나잖아. 어떤 말인지 알겠니? 잠깐만 고개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맞춰서 공부해야지. 평가원 이렇게 내겠다는데. 계속 이 연습해줘. 내가 너네한테 맨날 시키잖아. 이거 왜 나왔어? 이거 왜 답이야? 이거 왜 답이 아니야? 애들이 왜 낚였어? 결국 이 말이 뭐 말하고 싶은 거야? 난 맨날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지잖아. 인간 친구들아 지금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현관 친구들한테 이번 6평에 비해 9평이 오른 친구 손 들어봐봐 라고 했더니 우리 반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 6평을 못 본 거지. 아니야. 진짜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기특하다고 칭찬했어. 선생님 늘 얘기하잖아. 네가 잘한 거야. 그럼 너가 잘해서 오른 거야. 쌤은 늘 똑같은 교실에서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귀등으로도 안 들어. 저 새끼 친구 왜 저게 왜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쟤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라는 막 정말 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어. 네가 열심히 생각하고 네가 열심히 고민해서 오른 거야. 난 너무 당연히 수능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올바르게 공부해야지. 계속 생각해. 이 말 왜 나왔지? 이거 뭐랑 연결되지? 그리고 그게 글구조에 녹아나야 돼. 알았지 얘들아? 이거 꼭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16번 문제예요. 아니요, 갈 필요 없어요. 칠판에 띄워드릴 거거든요. 16번 문제가 정말 예쁜 문제야. 일단 첫 번째는 전 16번 문제 진짜 재밌었거든요. 하나하나 따져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건 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학생이었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했겠죠? 네, 굉장히 재밌는 건 일단 첫 번째 이 보기 상황은 지문 내용을 그냥 숫자로 대응시켜서 네가 풀 수 있나 없나를 계산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 재밌는 건 선택지입니다. 볼게요. A의 중요도는 16이고요. A가 B,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3번부터죠.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내가 실컷 계산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다시 계산을 시작해야 돼. 4, 5번 E에서 A로의 B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링크가 끊어지면 링크가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보기나 선지에서 상황을 다르게 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14에서 17번 오른쪽으로만 넘기면 바로 있으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14번 문제는 정답률이 28%였습니다. 14번 문제의 정답률이 28%였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14번에 2번 옆에다가 써볼까요? 지문과 반대되는 상황. 찾았어? 응.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숫자 0.80, 20%를 찾았니 숫자? 그 위에 가보면 하나, 둘, 셋 줄, 그 단락의 둘째 줄이라고 표현하기 더 편하겠네. 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댐핑 인자 찾았니? 댐핑 인자는 부터 한 번만 읽어볼게. 4단락의 둘째 줄 읽어주세요. 시작.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것. 너무 재밌지 않아? 두 가지가 재밌어. 첫 번째, 비율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걸 그냥 비율로 냅다 계산을 때려버린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비율 아니잖아. 뒤에까지 읽어야지. 그 비율을 밑줄 쳐볼까? 뭐 한다, 반영. 그럼 넌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찾아야지. 이꼴 비율이 아니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찾아야 돼. 그런데 이 댐핑 인자는 어떤 거였냐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래. 그래서 예문이 나와 있네요. 그 비율이 비율이 20%예요? 그럼 댐핑 인자는 0.8이라고 그 비율을 반영해서 계산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를 바꿔볼까요? 비율이 30%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댐핑 인자는 얼마로 바뀌게 되는 거야? 0.7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선 너는 지문 읽을 때 캐치해야 돼. 그걸 그대로 가지고 14번에 2번 선지 가볼까?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이번에는 이동 동그라미 쳐볼까? 하는. 지문에서 이동하지 않는 이었는데 몇 번을 비트는 거야? 지문에서도 비율을 반영한다고 해서 거꾸로구나 라고 한 번 비틀어야 되고 선택지에서도 지문에서는 이동하지 않는인데
선택지 이동하는으로 바꿨으니까 한 번 더 비틀어야 되고 사고 과정이 총 2번 필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뒷장 넘겨 16번. 아까 이야기했었지? 16번도 사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3번 선지에서도 끊어지면 4번 선지 추가되면 이라는 바뀐 조건에 따라서 새롭게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고개 들어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복이나 선지에서 상황 달라지면 변화된 조건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쌤이 애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잖아.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너네들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 형 같은 친구들 진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되게 많이 그런 경우도 있어. 인강 친구들도 내가 수강후기를 맨날 읽으니까 가끔 친숙한 이름이 있어. 얘 수강후기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게시판에 걔가 질문 올리면 내가 가끔 달 때가 있거든. 누구야? 수강후기에서 되게 많이 봐서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이 댓글 달기 시작했어. 이렇게 했는데 걔가 다시 댓글을 달아. 죄송한데 제가 걔가 아니라요. 한 번도 저는 수강후기를 써본 적이 없는 동명이인이었던 거지. 이제 쓸게 해서 미안.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 내가 형강이고 인강이고 애들을 되게 많이 만나서 느끼는 건 공부를 잘하는 애랑 시험을 잘 보는 애가 교집합이 물론 크긴 커. 근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그 너도 알지? 그럼 어떤 애들이 시험을 잘 보냐? 자,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돼. 기억해. 어떤 애들이 잘 보냐면 일단 좀 지르는 애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약간 좀 담대하고 지르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고 하나 더 비슷해? 유연하게. 그래? 그럼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볼까? 그래?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좀 바뀐 조건에 따라 되게 플렉서블하게 사고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수능을 굉장히 잘 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 쌤, 제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지. 그거 아니었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이래서 모르는 거 나왔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요런 마인드를 조금 연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유의미한 문제는 제가 어차피 말로 다 설명했어요. 13번 아까 그 보기 문제 유류분증권 보기 문제고요. 13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13번 문제는 보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문 상황 그대로 주고 숫자만 준 거거든요. 그런데 16번은 비틀어 생각해야 되죠. 14번 역시도 마찬가지 반대 상황으로 제시한 거 캐치하지 못하면 틀리는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랑은 16번 문제 옆에다가 쓸게요. 20학년도 수능 모델링 렌더링 20학년도 수능의 모델링 렌더링이 딱 이거야. 선택지에서 조건 바꿔주는 거. 그거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해야 되는 거. 집에 가서 꼭 비교해봐. 클리셰니까. 하나 더. 작년 수능 작년이 22학년도죠? 헷갈리네요. 그럼 모델링 렌더링 21학년도 같아, 얘들아. 미안해. 내가 숫자가 너무 헷갈려. 내 모델링 렌더링 말을 다 알아들었지. 왜 풍선 부는 애기 있었잖아. 네모의 꿈. 그리고 작년 수능에 출제됐었던 자동차 3D 장치 기억하시죠? 그거에서의 그림 문제도 지문과 다른 조건으로 제시해서 그걸 플렉서블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전체적으로 독서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일단 영역별로 큰 내용은 정리가 되겠네요. 문학은 이번에 봐서 알겠지? 뭐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궁금해. 뭐가 제일 연계가 많이 느껴졌냐? 뭐 손 들어볼래?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 너무 속상했죠. 내가 휴강한 주에 수업할 게 이거였거든.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아? 진짜 완전 꿀잼이거든. 너무 속상했어. 딱 휴강해가지고 수업 못했던 게 딱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넌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수업 준비까지 다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소설인데 너무 아쉬웠어요. 네, 정수정전 EBS 연계였고요. 신경림의 길 EBS 연계였고 이연보의 어부단가 EBS 연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인로 사제곡 꼭 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제곡은 안 나오고 누앙사도 안 나오고 완전 처음 보는 게 나와가지고 근데 약간 느낌은 좀 비슷하지 않았어? 그죠? 느낌은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가 연계빨이 제일 많이 정수정전 손 들어볼래요? 개인 차니까 길 손 들어볼래요?
어부단가 손들어 볼래? 확실히 고전 시간 앞살이지, 그치? 고전 시간은 좀 잘 연계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연계 방식도 동일하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다랄 건 없었을 거예요. 파마늘이 우리에게 모두 충격이었을 뿐이지. 네. 근데 파마늘 문제가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너무 좋아. 한번 가볼래? 29번 문제 가봐. 29번 문제가 정답률이 53%로 문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예요. 이 문제 가장 많이 틀렸거든? 근데 이렇게 정답률이 53%고 뭐 2번 11%, 3번 17%, 5번 17%막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몇 번이 맞는 말처럼 보였다는 얘기야. 4번이 맞는 말처럼 보이니까 막 난리가 났겠지? 자, 4번이 왜 맞는 말처럼 보여? 잠깐만 거기 들어. 보면 생각했어. 와 씨. 수능 이렇게 내겠는데? 자, 이렇게 내겠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4번 선지를 왜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는지의 사고 과정을 더듬어 볼게요. 4번을 봤어요.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페어플레이라는 굵은 글씨를 찾았어요. 페어플레이라는 굵은 글씨를 찾았더니 그 바로 위에 아주 굵은 글씨로 시민이란 글씨가 보이고요. 시민이란 글씨 바로 옆에 모든 시민은 규칙이니까 라는 말이 보이는 거야. 아, 모든 시민이란 말도 보이고 시민 바로 밑에 줄에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 이런 말이 보이니까 4번 선지가 너무 맞는 말처럼 보였던 거지. 자, 그런데 이거 왜 틀린지 이제는 아시죠? 시민의 X 칠까요? 시민이 아니라 굵은 글씨 시민 다시 가볼게요. 지문에 굵은 글씨 시민 굵은 글씨 바로 위에 줄에 가보겠습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으로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얘들아 이 규칙은 시민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누가 정한 규칙이야? 관청이. 주체 바꾸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사 하나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고개 들어주세요. 이거 치사한 문제 아니에요. 겁나 좋은 문제예요. 왜 엄청 좋은지 말해볼까요? 얘들아 파만을 읽고 나니까 결국에 뭐에 대한 갈망을 엄청 얘기한 문제. 어떤 지문이었어? 뭐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갈망이지. 왜? 무슨 상황에 자유가 뭐 되는 상황이었어? 억제되는, 억압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전부 다 지켜야 돼. 누가 만든 규칙을? 나라에서 만든 규칙을. 어떤 말이 되겠어? 근데 내가 그걸 어기는 상황에서 일탈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쾌감을 느끼게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4번 선지방. 시민이 정한 규칙이야? 시민들끼리 정한 규칙이 아니라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되는 선지인 거야, 이건.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문 읽을 때 이런 생각 과정에 끼어들지 못하니까 굵은 글씨로 비슷한 워딩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서 오답을 고르게 만들었던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똑같이 한번 가보자. 31번도 가볼게. 31번 문제도 됐니? 31번 문제도 우리 아이들이 몇 번 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냐면 3번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산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라는 말이 지문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 어디에 있었냐면 10페이지 왼쪽 다단 맨 밑에 보봐. 10페이지 왼쪽 다단 맨 밑에 보니까 나와 있지? 10면 왼쪽 다단 맨 밑에 보니까 나의 산책은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반죽처럼 이런 워딩이 그대로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변질초 위에 굵은 글씨 보면 공리적인 이런 말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 선지? 3번 선지가 되게 맞아 보이는 거죠. 공리적인 목적 가지고 있었는데 누룩반처럼 변질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보기를 가봐. 보기에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문제점을 드러낸다. 자유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문제점 드러낸다라고 했으니까 3번 선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말이 너무 맞아 보이는 거죠. 왜? 지문의 키워드가 보기의 키워드가 다 녹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3번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는지 가볼게요. 3번 선지 한번 읽어볼까요? 공리적인 목적을 읽어주세요. 시작.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끊어가자. 사고 과정을 끊어갈게.
이 산책이 조금 전에 무슨 목적이라고 했냐면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라고 이야기했어. 지문을 읽어보면 그 공리적인 목적은 아마 치료라는 단어였을 거야. 이건 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치료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책의 의미가 뭐 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냐면 변질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잠깐 왼쪽으로 올까? 너무 답답해서 나갔어. 너무 답답한데? 좀 너무 걸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답답해.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픈 게 낫기 시작했어. 그럼 그만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짜릿해. 너무 짜릿해. 너무 좋아. 멈출 수가 없어. 이런 느낌들을 짜릿했니? 이런 느낌들을 막 받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걸 보기에선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 보기 가자. 보기에서 이 산책의 의미 말해줄래? 보기에서는 이 산책을 뭐라고 의미했어, 얘들아? 자유를 위한 실천이라고 설명한 것 같아. 보기 넷째 줄에 나와 있죠. 이 산책이 결국에는 자유를 위한 실천의 의미로 변질된 거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겠어? 나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짜릿해. 너무 좋아. 라고 일단 자유, 억압된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느끼게 됐으니까. 여기서의 변질됐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3번 선지를 계속 읽어볼게. 뒷부분 가보자. 이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됐어? 뭔 소리야?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됐어. 자유의 실천 목적이 훼손됐어? 뭔 소리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지.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선지를 이렇게 논리구조로 끊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키워드 위주로 후루룩 읽으니까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야.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3번이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쌤,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지문 마지막 가보자. 지문 마지막에 겨드랑이 점점 간지러워졌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고개 들어볼까? 동작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막 바위 뒤에 숨었어. 지금 이상한데? 자기도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옷 벗고 이렇게 봤는데 뭐가 나기 시작해. 설명을 읽어보니까 좀 더러워.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뭐지? 날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날 수 없어. 그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 볼까?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고개 들어보자. 내 귓바퀴 이거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거야.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날개도 아무리 나는 처음에 파마늘 이렇게 생긴 파마늘이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 날개였던 거지. 근데 이 형태가 비슷해서 아마 파마늘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날개는 뭐 할 수 없는 거냐면 날 수 없는 거.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날 수가 없었던 거지. 이게 바로 문제점인 거야. 그래서 보기에서 그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가볼래? 보기에서 맨 마지막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난 파마늘의 모양이었겠지. 그랬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날개의 모양이 된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 실천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31번의 5번 선지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명쾌하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이 틀렸던 게 오른쪽에 있는 34번 문제입니다. 34번 가볼까요? 5번 선지 많이 골랐어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55%였거든요. 그때 많이 틀렸네요. 그죠? 왜 55%로 애들이 많이 틀렸냐면 답이 2번이잖아. 근데 5번 선지 골랐던 친구가 26%였어. 왜 애들이 이렇게나 많이 골랐나? 지문의 잔상 때문인 것 같아.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 봐볼래? 왼쪽 가면 돼. 왼쪽. 미음 찾았지? 미음 바로 밑에 줄 봤더니 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나만 동그라미 쳐볼까? 그러니까 5번 선지에 있는 벗들과 함께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야. 지문의 맨 마지막에 이런 워딩이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고개 들어. 아까 우리 여기 쓰여 있었던 분자분모 기억나?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랑 물건의 가치랑 쓰여 있었던 거 기억나지? 위에서 땡겨와서 지분 같이 이야기했잖아. 미음부터 읽어. 미음 가자. 미음 동파 적벽유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동파 적벽유 각주가 달려있으니까 읽어야 될 것 같아. 중국 송나라 때 소식이라는 사람이 적벽에서 했던 뱃노래인들 내 흥에 미치겠는가?
그럼 아무리 소식이 뱃노래를 즐겁게 하더라도 내 흥에는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고개 들어보자. 소식이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야? 내가 즐겁게 놀았다는 거야? 내가 즐겁게. 그래서 마지막 강호 흥미. 이 정도의 강호에서 흥미를 느끼는 건 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야의 이야기인 거야. 나 혼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출제자는 어떻게 구현시켰냐면 32번에 5번 선지로 구현시켰을 겁니다. 32번에 5번 선지 동그라미 쳐볼까? 자긍심. 이걸 자긍심으로 구현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34번에 5번 선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오독했던 건 혼자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자긍심을 말하는 거고요. 쌤 그럼 벗들은 어디 있어요? 앞장 가보자. 나의 셋째 줄 언덕 넘어 어촌에 내 놀이 가졌구나. 근데 어떻게 가는지 가볼래? 둘째 줄 벗을 불러에 동그라미. 벗 불러서 같이 갔잖아. 그래서 5번 선지는 법과 함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잠깐만요. 2번을 패스한 이유가 2번 선지가 뭐였을 거냐면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라고 돼 있잖아. 이 말이 되게 맞아 보였던 이유가 밑주신 리을 때문이야. 앞장에 또 리을 가볼까? 아이야 다 들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강풍이 일어서 키워드만 보면 밑에도 둘째 앞산 뒷산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아 강에서 산으로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명사만 보면. 그런데 읽어볼까요? 밑에서 셋째 줄 귀범을 재촉하는데 귀범은 배가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네요. 그럼 고개 들어볼까? 머릿속에 떠올려봐봐. 아득하던 앞산. 그럼 앞산이 어디 있었다는 거야? 멀리. 근데 그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무슨 산처럼 보인다? 그럼 난 이제 이 산을 뭐 해온 거야? 지나온 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마지막에 잠깐 사이 날개에 돋아서 연잎에 탄 신선이 된 것 같다. 왜냐면 속도가 겁나 빠르니까. 그걸 뒷장 넘겨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연파를 해치고 월중에 동그라미 쳐볼까? 돌아오니다. 이미 돌아왔어. 뭔 산 안 갔어. 돌아왔어 집에. 귀범했다며. 그러니까 34번에 정답은 2번 강에서 산으로 옮겨간다는 말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됐니? 네, 고개 들어주세요. 지금 쌤이랑 가장 유의미했었던 문제를 같이 살펴본 건데요. 이 워딩을 기억하세요. 이 말을 29번, 34번 문제는 의미 파악을 못하고 유사한 워딩이 나오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낚은 패턴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능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미 맛을 봤거든요. 오! 이렇게 되니까 정답률 55%네. 아, 요번에 시험 보는 고3들, 재수생들은 이렇게 내면 한 절반 정도는 틀리는 애들이구나? 그럼 수능 때도 이렇게 내서 아이들을 레벨링하면 되겠네 라는 평가원의 테스트가 이미 통한 겁니다. 마찬가지 34번도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마지막 문장의 잔상, 나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혼자 있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틀리게 유발한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수능에도 나오겠죠. 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작은 충격적인 거 알아? 42번 문제가 정답률이 55%다. 나 너무 놀랐잖아. 너무 놀랐는데 아니 55%의 리는 없거든. 진짜 대박이다 얘들아. 나 어제 알았어. 어제 하이퍼에 수업 갔는데 하이퍼 어떤 애가 나한테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제가 이것 때문에 틀렸거든요 이러는 거. 그래서 뭐 때문에? 이랬더니 이걸로 틀렸대. 엄매 친구들 한번 봐봐. 지문에 맨 마지막 가봐. 앞장에 지문의 맨 마지막 나의 맨 마지막 학생 2, 3이 그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위로 학생 1. 그럼 그 위에 학생이 둘 다 좋은 의견이야. 그 위에 학생이. 그리고 펜 상품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으면 강조하려면 그 문장 있잖아. 그거 눈으로 빨리 읽어봐. 찾았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비교 기준이 되는 해의 펜 상품 시장 규모를 밝혀야 되는데 비교 기준이 되는 해외 펜 상품으로 읽었대. 이걸 해외로 읽어가지고 그래서 42번에 국내 X 해외 이렇게 썼대. 그래서 내가 와 설마 너만이겠지 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있더라고.
우리 반도 혹시 이렇게 풀어서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 있잖아, 저거 봐. 아니야, 얘들아, 니네 신기한 건 아니야. 진짜 소름. 근데 저렇게 읽게 낚았다? 왠지 알아? 지문에서 국내 이 말을 계속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연동해서 해외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낚이게 된 거. 와, 진짜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보면서 와 이랬다니까. 뒷장 넘겨주세요. 엄매. 화작은 나머지는 기존 패턴과 유사하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화작 얘기는 하나만 할게요. 앞으로 넘길 필요는 없어요. 화작 친구들의 경우에는 혹시 불안해할까봐 아마 이번 시험 볼 때 평소보다 2분, 3분 정도 더 걸려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 평소보다 화작이 2, 3분 정도 더 걸렸는데 선생님 저 지금부터 화작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걸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더 걸리게 나왔어요. 네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문제에서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좀 지역적으로 풀어야 되는 선제들이 많이 출제됐거든. 요건 쌤이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매가 36, 42번 이 두 개가 36번 키워드 다 가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 틀리게, 42번은 키워드 다 가지고 있는데 지문과 불일치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쓰라고 안 하고 그냥 토도독 넘어가는 이유는 다 써놨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 얘들아. 근데 써놓긴 했지만 이건 네가 절대 잊으면 안 돼라는 걸 내가 아까 동그라미 1 써, 동그라미 2 써 이렇게 말해준 거야. 네, 계속 갈게요. 언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어려웠어요. 놀랍게도 어려웠습니다. 고전 문법 출제 안 됐는데 혹시 아셨나요?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몰라.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알 수 없으니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평균 정답률이 65%로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문제별 판단 요소가 최소 2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매는 꼭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 목 상태 이런데도 스튜디오에서 혼자 1시간 넘게 원매 찍었단 말이야. 이유 간단하지. 도움 되라고. 화작도 20분 찍었어요. 25분 정도? 다 알잖아. 하자고 뭐. 그렇게 해서 찍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겠네요. 매체는 언어에 비해 좀 평이하게 출제된 것 같고요. 전자책이 처음 나왔죠. 전자책은 저도 처음 보는 매체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35번, 37번 문제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한번 잠깐 꺼내볼까? 9라고 쓰여있는 거. 인강 친구들의 경우에는 쌤이 공지사항에 첨부해 놨어. 알지? 목요일날 본시험으로, 수요일날 봤지 이번에? 수요일날 본시험으로 이만큼의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거. 연구실 직원들이 전부 다 퇴사하겠대. 자꾸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선생님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미친놈들아 조용히 하고 일해. 이러면서 나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같이 막 울면서 밤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막 이러면서 만들어낸 자료거든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서요. 쪽수가 쓰여 있을 텐데 17쪽 한 번만 펴볼까? 자, 17쪽 폈지 우리 애기들. 그 위에다가 쓰자. 이 문장 다 아는 문장이야.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 라는 문장을 지금 더 불러줄게.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 줄여서 말해줄게. 나는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 됐냐? 응. 읽어보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걸 만든 게 기출의 클리셰야. 자, 일로 와. 고개 들어. 봐봐. 표현이 다르지. 선택, 패스, 선택, 패스. 말이 다르잖아.
선택한 거. 요 놈이 뭐란 이야기야? 매력적인 오답이란 얘기야. 매력적인 오답에 낚인 이유인 거지. 근데 이걸 패스했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답이라는 거야. 답이 답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라는 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고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번 9평은 지난 6평과 너무 유사해요. 오답을 만들어낸 패턴이 보다가 뭐야 씨 겁나 비슷한 뭐야 왜 이렇게 비슷해? 얼만큼 비슷한지 내가 한 문제만 보여줄게. 9번 가봐. 비슷할 수가 없는 어휘 문제인데 비슷해. 와. 9번 어휘 문제 기억나 이거? 9번 어휘 문제 이거 애들이 밑으로 내려간 이유 말해줄게. 밑으로 왜 내려갔냐면 이것 때문에 내려갔어.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길래 1번에 맞바꾸는 이라는 말을 A에 집어넣어 봤다. 그랬더니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맞바꾸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지. 그래서 다른 선지를 골랐거나 다 내려갔다가 답이 안 보여서 1번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나마 1번인가?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자, 바꿔도 말이 돼요. 그런데 틀린 이유 가볼까요? 맞바꾸는과 전락하는. 고개 들어. 전락하는 할 때 락자가 무슨 락자하게? 떨어질 락자. 맞바꾸는 건 동일선상이잖아. 근데 이건 떨어진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 멀리 가지 마. 일로 와. 6평의 요 자리에 딱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밑던이야. 밑던을 지문에 그대로 넣어도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뭐였는지 알아? 숭상. 숭상할 때 상자가 무슨 상자게? 올라갈 상자야. 믿는은 동일선상인데 위아래. 의미가 달라진 거지. 숭상, 믿는. 마찬가지 전락 내려가는 건데 맞바꾸는. 써놓자. 바꿔도 말이 되는데 어감 때문에 틀린 거. 바꿔도 말은 되지. 근데 그 단어가 가지는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 차이가 나게 오답을 만들어낸 그런 문제까지 똑같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냥 어휘가 틀렸네, 어휘가 약하네, 어떡하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찾아내고 분석해. 기출 뜯어봐야 돼. 선생님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그 어떤 시험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 6평과 이번 9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먹혔잖아요. 6평의 문제 위치까지 똑같으니까 9번. 풀어면 냈는데 틀리는 거야. 어머 우리 새끼들 이렇게 하니까 틀리네. 그러니까 9평에 내봤어. 어머 또 틀리네. 우와 그럼 수능에 또 내야지 9번에. 우와 또 우와 하고 틀려.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우와는 할 거예요. 우와. 근데 이거 동일선상인데 위아래 다르게 똑같이 냈네. 우와.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6구를 분석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클리셰 한 장짜리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시간 들여서 만든 거니까 왼쪽은 9평, 오른쪽은 6평. 이렇게 할게. 일로 와.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다. 내가 이걸 주잖아? 1번. 좋은 자료네. 하고 쟁겨놓고 그리고 책 사이에 끼워놓고 수능 전날 발견해. 책 정리하다가. 그러면 안 돼. 자, 두 번째. 열심히 해보려고 6, 9를 펴놓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구나. 시간 지나잖아? 까먹어. 네가 생각한 거 아니잖아. 내가 생각한 거 받아먹은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먼저 생각해. 이게 6평에 뭐랑 비슷하지? 그 전에 전제는 6, 9가 뜯어져 있어야지. 어차피 우리 파일 하나 할 때 하니까 6월. 지금 뭐 좀 있으면 9월 뜯어볼 거니까 이게 6평이 이거랑 비슷하구나. 6평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하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그 페이지 파서 확인해 봐야겠다. 네가 먼저 생각 고민한 다음에 내 생각에 플로우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수능에서 무조건 이번보다 등급이 오를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느니까요. 네, 이거 기출의 클리셰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앞으로의 방향성 바로 가볼까요? 이거 이제 쓰자. 이 세 개는 써. 중요하니까. 아까 우리 맨 앞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썼던 거 기억나지? 동그라미 1번에 내가 너한테 EBS 보라고 했을 거야. 동그라미 2번에 내가 문해력이라는 글자 3개만 써놓으라고 했지. 그 문해력 옆에다가 요 3개 써놔.
문장의 의미 씹어보는 연습이 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 말 왜 나왔지? 그래서 아까 우리 두 개 문제 불러줬죠? 기억이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기억하시죠? 이 말을 왜 했지? 이게 뭐랑 관련되는 거지? 이게 어떤 거랑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야, 유류분 지문 진짜 글의 구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잠시 후에 설명할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동어치환 생각하면서 독해 연습. 이게 위에는 뭐랑 같은 말이지? 이게 뭐랑 같은 의미지? 약간 이 동어치환을 계속 생각하면서 독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킬러 문제는 결국에 보기나 선지에서 달라진 조건 가지고 문제 구현시킬 거라는 사실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EBS 독서 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아까 그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아. 낯선 지문 적응하는 훈련과 아킬레스건 다룬 지문 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 동그라미 1번 EBS 보라고 했고 동그라미 2번 문해력 썼을 겁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3번 기출의 클리셰. 뜯어봐야지. 작년부터 평가원의 어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작년 6월 우리 파이란 첫 번째 질문 살펴보면서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파이란 선생님이랑 같이 작년 6구 수능, 올해 6구 그리고 그거랑 같은 클리셰를 통해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고 오답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클리셰들을 보는 연습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럼요. 같이 할 겁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올까요? 말하면 들을 거니? 네. 와우! 우리 유진이 한 명 듣는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해봐. 들어보고. 얘들아, 나는 되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파이란 때 되면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이 되게 많이 돌아와. 오랜만이야? 왜 오랜만이야? 이런 나디게 얼굴들이 막 있단 말이야. 왜 돌아오는지 알아? 고3 때 내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수능 시험장 가서 느꼈어. 아씨, 쌤 말이 맞았네? 그 재수를 하는 거지. 보통 애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던데 파이란을 1년 내내 TCC나 이런 걸로 보다가 파이란 되게 좋다는데 막 얘기를 듣다가 그럼 파이널만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해서 딱 시작해서 그 다음에 풀커리를 타게 되는 시작점. 이 파이란 씹먹은 보통 입덕강이라 그랬어. 씹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머지 이렇게 듣게 되거나 아니면 파이란 듣고 내년에 일을 다시 하거나. 왜 그러냐면 하나야. 이거 하지 말. 난 분명히 말했어. 자, 이번 시험의 점수가 70 몇 점이 나온 거야. 시간 연습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실무 연습이 너무 안 된 것 같아. 시간 연습만 되면 그럼 나 수능에서 성적 1, 2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실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회씩 쌓아놓고 열심히 풀어야지 하고 도장 깨기를 해. 안 돼?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좀 전에 기출의 클리셰 옆에다가 쓸게요. 사설의 의존 X. 의존 X야. 고개 들어. 이리 와. 사설의 의미를 잘 생각해.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풀지 말란 뜻이 아니야. 풀겠죠. 연습하겠죠. 왜? 아무리 클리셰를 찾아서 뭐해? 이런 생각 든다고. 내가 많이 봐서 잘하는 건가? 아니면 내 실력이 느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내가 시간 내에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실무 연습해야지. 시간은 연습해야지. 담대한 훈련도, 담대하게 마음을 먹는 건 훈련도 필요해. 그거 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스포츠가 뭐야?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싹! 양궁. 양궁 선수들이 그것까지 연습했대. 태풍까지. 태풍이 불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나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 말하는데도 소름 돋아. 별별 연습을 다 한대. 그리고 그것도 연습했다는데 엄청 소리가 큰 스피커 앞에서 쏘는 연습. 관객들 함성. 별별 연습을 다 했다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나는 너가 담대하게 푸는 연습, 실무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잘 봐. 너 이번에 시험 봐서 알았잖아. 멀리 갈 필요 없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시간 내에 못 풀었어. 그래서 다시 시간을 찬찬히 두고 푸니까 풀렸어. 간단하죠. 시간 내에는 내가 이만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만큼밖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실무는 계속 이만큼만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결국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이만큼의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제한된 시간 속에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장이 나와서 다음 문장이 이거고 이 단락이 이거니까 다음 단락이 시간 내에 어떻게 그게 돼? 말도 안 돼.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건 평소에 실력을 꾸준히 쌓아야 하는 거야. 실력을 쌓는 공부를 기출로 생각의 깊이를 계속 키우는 거야. 그리고 이걸 시간 내에 써먹을 수 있나를 실무로 두 개를 병행해야 돼. 그걸 꼭 기억하세요. 실무만 풀면 절대 안 돼. 난 분명히 말했어. 난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9평 보고. 9내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내년에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맞아 내가 작년에 저 얘기를 안 들었어.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꼭 기출과 실무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생각의 깊이를 키우는 이 한 끗의 사고 과정은 수능 보는 전날까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출만큼 그게 잘 돼 있는 게 없어.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니까 이거야라는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진짜 정말로 평가원 지문은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단 말이야. 하다 보면 나중에 보여. 얼마나 쾌감이 드는데. 애들 중에 한 끝 그리고 파일한 요런 거 할 때 성적 올랐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꼭 말 좀 들어줘. 선생님은 그리고 그 생각한다 얘들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머리도 중요하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머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 엄마를 탓해야지. 괜찮아. 쑥쑥이도 날 탓해. 얘들 있잖아. 지금 나는 공부는 머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해. 6평 때 일요일 반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6평 보고 나서 야 너가 일로 와봐. 너 몇 등급 나왔냐? 그때 4등급 나왔대. 그래서 진짜? 야 너 오답정리 한 걸 보고 그래? 야 너 1% 반으로 옮겨라. 그랬더니 걔가 에? 쌤 저 지금 4등급 나왔다니까요? 1% 반으로 옮겨. 에? 쌤 1% 반은 성적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내가 오라고 해서 내가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해. 옮겼거든? 9월에 1등급 나올 거야. 어제 만났어? 9월에 1등급 나왔대. 그래서 내가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나올 줄 알았어. 왜요? 넌 자세가 좋잖아. 6평 오답 정리 한 거 보고 알았어. 예수능 1등에 나오겠구나. 그래 내가 걔한테 보기 전에 너 이 문제 틀렸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이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약하니까 그 문제를 틀렸겠지? 얘들아 사람의 생각 패턴이야 결국에는. 수능 잘 보려면 내 생각하는 패턴도 바꿔. 그리고 오답 정리 하나하나 다 뜯어서 해야 돼. 꼭 다 뜯어서 하나하나 다 분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 반 친구도 6평 때 몇 점이라고 그랬지? 지금 점수가 기억이 나지 않아. 아마 나의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아까 6평 때 3등급, 4등급 이 정도였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근데 쉬는 시간 나한테 와서 계속 그러는 거야. 수업 끝나면. 쌤 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 쌤이 밑줄 친 거랑 제가 밑줄 친 게 거의 똑같아요. 쌤 저 기분 너무 좋았어요. 왜? 선생님 말씀하신 생각 과정이 제가 생각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라는 이야기를 거의 매주 쉬는 시간에 하는 거야. 그러더니 오늘 아까 나한테 이야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92점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반 지금도 아까 옳은 친구 더 많다면 수능 땐 더 많아야지. 그럼 그리고 그건 네가 잘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꼭 이렇게 공부해. 문학은 EBS 해야지. EBS 공부법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EB 아파 안 할게. 네. 그리고 화작은 패턴 공부하셔야 되고요. 엄매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공부하고 선지 속 판단 조건 끊어 읽는 훈련 하셔야 합니다. 자, 엄매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말해줄게. 쌤 저 지금 엄매를 2개 틀렸거든요. 근데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문제풀이 훈련을 다시 할까요? 자, 지금 내 머리로 따라와. 어미 뭐야? 머리로 따라와. 어미 종류 말해봐. 그래? 그러면 어마어미 종류 말해봐. 그래? 그러면 현재 시제 선 어마어미랑 관형사형 어미랑 구별을 어떻게 해야 돼? 자,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질문을 이렇게 탁탁탁 던졌잖아. 쌤, 어미는요 이래가지고 이런 건데요. 종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마어미의 종류는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요. 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 너 개념 할 필요 없어. 그냥 문제 있는 조건 놓친 거야. 근데 내가 좀 전에 던진 질문에 어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턱! 그럼 넌 단일비 해야 돼. 근데 관형사형이랑 현재형 선언을 어떻게 구별해? 라고 했을 때
문법집 들으면 돼. 4강밖에 안 되니까 개념 싹 정리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뭐 그렇게 개념 한 다음에 대신에 문제 풀 때 조건 넘버링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전체적으로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설명할 내용 끝. 마지막 고개 들어주세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자세는 바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야. 왜 답이지? 왜 답이 아니지? 이거랑 비슷하게 오답 만들어낸 게 뭐 있지? 난 어떤 걸 어떻게 주의해야 되지? 이번 시험 봤을 때 내가 이런 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잘한 점을 보완하려면 난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잘못한 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얘들아 기억해. 공부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쌤이 생각하는 공부는 내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야. 너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커질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로 대학을 가잖아.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봐. 뭐 학점 관리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라.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게 낫지 않아? 너 그럼 사회 나가잖아? 직장 구해서도 네가 승진하는 속도는 남들이 승진하는 속도와 달라. 의사가 돼서 사회 나가서 네가 병원을 개업해. 네가 개업을 해도 남들이랑 너랑 개업했을 때 오는 손님 숫자가 달라. 왜? 넌 생각할 거거든. 어디다가 병원을 내야 되지? 어디다가 병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지? 이 환자는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증상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거지? 어떤 식의 수술법이 가장 맞지? 너 생각할 거거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너의 그릇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뭐 수능인데 또 그냥 국어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서 대신에 올바른 방향으로. 근데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 사실은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계속 점검하는 거지.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해야 합니다. 인강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말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이 가장 잘 보는 건 수능입니다. 그걸 매일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일 지금 해볼까요? 눈 감아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이름 딱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간절해. 너무 가고 싶어. 그 대학 과잠 생각해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있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그 과의 그 과잠. 있고 CC도 해볼까? 그지? 너무 좋아. 눈 떠줘. 너 내년에 그렇게 있을 거야. 근데 내년에 네가 그렇게 있으려면 그 시간은 지금 여기서 마련되는 거야. 내가 어저께 어머니들 상대로 설명했거든? 여기서 했어? 어제? 세정에서 어머니들 이제 모시고 설명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이 얘기했어. 어머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불안감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돼요. 아이들 믿어주세요. 애들 어머니 저한테 와서 그 얘기 되게 어머니 앞에서는 되게 아무렇지 않고 담대한 척하죠? 뭐 죄송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서 어머니 얘기해요. 애들 선생님 제가 엄마 실망시키면 어떡하죠? 제가 이걸 다시 하게 되면 어떡하죠? 애들 제 앞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엄마가 되게 불안해하는데 어떡하죠? 엄마의 불안감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 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 물론 나도 잘 안 돼. 나도 쑥쑥이한테 맨날 너 글자도 못 쓰면서 맨날 이런단 말이야. 이름도 못 쓰잖니? 막 이러면서 나도 맨날 놀려. 얘들아 자기를 믿어줘. 그럼 그리고 알다시피 그 믿음은 결국에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보낸 시간과 노력에서 나는 그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렇게 보내잖아?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한 되게 믿음이 생긴다?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시간을 만드는 과정, 내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알았지, 얘들아? 우리는 잠깐 쉬고 독서 한번 뜯어보는 거 들어가 볼게.